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주가에 관심이 많으셔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여러 가지 내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 3년, 박근혜 정부 3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똑같은 3년 동안에, 똑같은 집권 초기 3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초에 집권을 시작해서, 3년 동안, 딱 3년 뒤에 주가가 얼마 올랐는 걸 봤더니 종합주가지수가 1615에서 1648로 33이 증가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이것은 연평균치로.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975에서 1967로 마이너스 8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로 보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 때보다도 박근혜 정부 때가 더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금융위기가 있어갖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1000 아래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종합주가지수는 2016년도 평균치가 2300인데 2019년도 평균치가 1965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연평균지수로 따지면 33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역대 정부로 보면 주가가 제일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붐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경제도 좋았고 성장률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3년이 다른 정부의 초기 3년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 하는 그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에는 940조에서 1200조로 260조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박근혜 정부 때는 1164조에서 1255조로 91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시가총액이 1519에서 1363으로 3년 동안에 156조가 줄어들었어요. 다른 두 정부는 그나마 그래도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156조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니까 코로나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에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로만 놓고 비교하면 주가의 지수나 또는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역대 새 정부 중에서 초기 3년 성적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나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 성적도 새 정부 중에 가장 안 좋죠. 그 다음에 제조업 고용도 새 정부 중에서 가장 안 좋죠. 그 다음에 제조업의 생산 능력 차원에서도 새 정부 중에 가장 안 좋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리즈에서도 봤듯이 저소득층의 어떤 가계소득이나 또는 가처분 소득 차원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안 좋죠. 그러면 결국 이런 종합적인 우리가 평가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수출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가면서 환율 정책의 여러 가지 비합리성 등등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어려웠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중반에 어려웠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는 우리로서는 방향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아직도 그 지금 현재 경제 실적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높은 데 계셔서 이 지금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뭐 또 코리아 뉴딜이라고 뭐 조만간 발표를 한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대충 뭐 한 100조 정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100조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코로나 대책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거의 300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대책에 나온 것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경제를 다시 돌려놓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늦었지만 어떤 그런 정책의 대선회를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여태껏 최저임금은 가운데 계신 공익요원들이 결정을 해왔어요. 저는 최소한 동결은 돼야 된다. 물론 조금 깎아주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국가가 있는 재원 없는 재원을 동원해서 우리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살리고 기업의 길을 살리고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정말 180도 정책 방향을 선회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 경제 정책을 제대로 가는구나, 이런 어떤 신념을 심어주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지 않으면 저는 금년, 내년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운 질곡으로 빠질 것이라고 보고, 일단 문재인 정부 3년의 경제정책의 평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년 요맘때는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을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1년 동안 제가 비평했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놀랍게도 4년 차서부터는 좋아졌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